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 5주차 2차 실수업으로 지난 시간 팔로우십의 의미에 이어서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학습 지도 교수 김선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팔로우십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이상적인 유형으로는 주도형이 있는데, 주도형의 팔로우는 기본적인 특성을 두 가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독립적이며 혁신적 사고 측면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 비판을 하며 자기 나름의 개성이 있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로는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측면에서 매우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형을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하고 팔로십의 유형 중에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 거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주도형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도형 유형은 보통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범형, 그리고 주도형 팔로워라 하면 조직과 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이고 헌신적으로 사고하고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조직에서 직장 생활 중에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렇게 뛰어난 그런 주도성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어, 사고하고 업무도 혁신적으로 해내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팔로우십을 보며 주도형,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주도형인 거죠. 이것은 조직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팔로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더십과 팔로우는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고 필수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개념은 리더와 팔로우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인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고 팔로우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마찬가지로 어, 직업생활, 조직생활에서 구성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른다인데요. 여기에서는 목표 공유도 매우 중요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원만한 관계, 그리고 역할과 책임감, 업무 수행 능력. 이제 학습 목표가 이제 팔로우십의 의미뿐만 아니라 팀워크 촉진에서 결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때 혼자서 먼저 잘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도 이상적으로 팀원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하 간에도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정말 조직의 성과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직업 생활에서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방법에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 사례 A, B,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한 번 더 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사례, 견적서 주문 양식,
그래서 업무 진행하는 거 관찰하고 서로 이렇게 그 부품 하나하나에 조사해서 또 영업 마케팅 팀에 간단한 설명까지 붙여놓는 그런 업무 센스와 배려.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고 그 조직의 문화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인 그런 모범적인 그런 팔로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팔로십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의 그 팔로십에 대해서 어, 점검해봤으니까 그 팔로십을 생각해보면서 어, 잘 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잘 강점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노력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잡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비도 앞서서 네, 그 학습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어, 합의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위에서 리더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상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명확하게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거 인지하고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를 상대에게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는 결론적으로 어, 서로들에게 그 팔로십 형태가 조금 잘못된 거죠. 의존한다든가 그런 약간 주도적이지 못함, 그러니까 그런 지시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팔로십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약간 주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충실성에 대한 걸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리더는 두 사람에게 잘 중재를 하고 적합한 문제 해결점을 찾아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런 실무자들이, 팔로워들이 팔로우십을 주도적으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잘 이끌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강점, 약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팀원을 2인 1조로 짝 지은 후 어느 한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구성원은 그 영역에서 취약한 다른 구성원과 짝을 이루어서 서로 교차 훈련을 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팀원은 결정을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조직이나 단체에서의 그런 그 팔로우십과 리더십의 형태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리더일 수도 있고 팔로워의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팔로우라면 나는 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라면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팔로워들에게 어떤 팔로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훌륭한 팔로와 그렇지 못한 팔로 앞서서 점검을 해봤죠. 자, 우리는 어떤 팔로워가 돼야 될 것인지. 자, 스스로, 어, 그 주도적으로 뭔가를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모범적인 그런 팔로로서 조직과 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약간 독립적이고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어디에 의존하고 지시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런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뭐든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성과를 창출해내는 그런 팔로워가 되기를 어, 바라면서 우리의 팔로워도 훌륭한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팔로우십에서 최근에 공동 작업을 혹시 했거나 현재 작업을 수행 중인 팀원 중 한 명을 선정해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한번 줘보는 걸로 네,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팀원 수행에 관한 내용, 관찰을 한 내용을 열거해보고 또 팀원에 대한 피드백 요약을 준비해서 말할 내용을 객관적으로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요약하는 걸 작성해서 말하는 거와 그러니까 작성하고 정리를 잘 해서 내용을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열거해서 잘 전달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팀원의 수행에 관해 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내 생각을 주관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잘 관찰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꼭 직장을 다니시면은 직장 내에서 아니면은 가정 내에서 아니면 학교 내에서 아니면 단체 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한번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세 가지 이렇게 사례를 봤을 때 견적서 하는 거 보면 하나는 그 뛰어난 수행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영업 마케팅 이런 거 메모 남긴 사례는 뛰어난 수행에 인정해주는 거. 두 번째에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중재해서 해결하는 사례고 마지막은 팀원들에게 서로 강점, 약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점과 강점을 가진 구성원을 연결을 해서 교차 훈련이든 이런 걸 시켜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팀원들의 동참을 긍정적으로 끌어내서 의사결정하는 이런 구조들 네, 사례해봤는데 여러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일지. 자, 다음 이야기를 읽고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빈번히 있을 수 있는 사례인데요. 동료 팀원이 B가 만약에 여러분 자리로 와서 느닷없이 다른 팀원인 C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C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 그에게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엉뚱한 것을 건네주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원래 자료를 요청하자 뻔뻔스럽게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피드백 주고 어떻게 그 대응을 하는지 한번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팀워크를 향상시키려면은 갈등도 원만히 해결하고 팀워크를 향상을 시켜야 되죠. 서로 이해하고 이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느 일방적인 그런 누구를 편을 든다기보다는 내용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약간 객관적인,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약간 합리적인 그런 갈등 해결 방법이 될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럴 경우 어떤 피드백을 줄 건지, 네. 이거는
뭐 조직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네,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럴 경우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한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팀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징후들인데요. 이제 일단 9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팀이 효율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혀 있다는, 벽이 있다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성도 하락되고 불평불만은 점점 증가하고 팀원들 간의 적대감이나 갈등도 발생하고 그리고 할당된 임무와 관계에 대한 혼동도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결정에 대한 오해나 결정을 했으면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불이행하고 냉담과 전반적인 관심도 부족하고 제안과 혁신 또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혁신적으로 뭔가를 대안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거, 해결할 생각도 없다는 거. 자, 비효율적인 또 회의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것도 회의도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자, 긍정적으로 에너지도 내고 아이디어도 내고 새롭게 뭔가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잘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팀 자체가 아주 비효율적이고 팀이 잘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또 리더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있고. 자, 그러면 반대로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반대로 아까 팀워크가 좋은 데는 보면은 아이디어도 잘 내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뭐 다양하게 그리고 회의할 때도 매우 이렇게 그런 열린 그런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그 성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회의 문화도 가져오고 네.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조직 내에서도 실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생산성도 올라가고 뭐 불평 불만보다는 서로 칭찬의 문화가 네, 갈등 요소도 사전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네, 오해랑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동료 피드백을 장려하는데 1단계 그 동료 피드백은 간단하고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 2단계는 행동과 수행을 관찰하라.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관찰하고 세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이게 그때 시간이 지나서 하지 말고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는 거죠. 네, 칭찬을 더 많이 해주고요. 4단계는 뛰어난 수행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해줘라. 칭찬과 인정. 네. 자,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그렇게 칭찬과 격려도 하고 동료를 통해서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있어요. 동료 피드백을 장려해서 또 팀원들의 그런 개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개선의 여지도 주고 탁월한 성과를 내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동료 피드백 장려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팀원을 고무시키는 환경 조성 필요한데 여기에 동료 피드백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동료 피드백도 중요한데 갈등 해결.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팀은 갈등 해결에 매우 능숙해요. 갈등이 발생했다가도 그때는 또 서로 효과적인 갈등을 통해서 혼란과 내분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런 팀
진정 과정에서도 방해 요소를 미리 제거를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그래서 활력에 찬 팀은 의견의 불일치를 바로바로 해소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은 증폭되기도 하고 또 팀 분위기는 아주 나빠지는 거죠. 팀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팀원 사이의 갈등을 발견하게 되면 제3자로 재빨리 개입해서 중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구성원과 약간 비공개적인 미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면담을 하는 거죠. 갈등을 일으켜 당사자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꼭 해야 하는 행동. 두 번째, 상대방이 보기에 내가 꼭 해야 하는 행동. 이거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보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보기에 내가 꼭 해야 하는 행동. 네 번째, 상대방 보기에 스스로 꼭 해야 하는 행동. 그러니까, 어, 다방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팀워크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방법. 그리고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창의력 조성을 위해 협력하게. 여기 창의력 할 때도 팀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꽉 막혀 있을 때는 칭찬 분위기도 안 되고 아이디어를 낼 형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력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으로 첫 번째, 팀원의 말을 흥미를 가지고 대하라. 어떤 말을 하든 열림적 사고를 할 수도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어주고 또 그 말에 흥미를 가지고 대하고 두 번째, 상식에서 벗어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할 때 비판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회의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떤 회의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든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정해놓고 미리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아이디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네 번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팀원을 고무시키고. 다섯 번째,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여섯 번째, 침묵을 지키는 것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말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침묵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관점을 바꿔보고 여덟 번째는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보라. 이제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보려면은 환경도 바꾸고 이렇게 그런 문화도 이렇게 조금 바꿔서 회의 문화도 좀 변화를 주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팀워크를 위해서는 언제나 협력이 필요해요. 협력. 자,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팀은 협력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골고루 그런 잠재 능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잘하는 부분은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적인 부분은 서로 보완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못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충안을 주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 도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이 협력하여 일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혁신적인 발전도 이루어지니까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가지 않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또 조성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회의 문화도 그리고 열린 분위기에서 팀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협력하는 그런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방법에는 창의력 조성을 위해 또 협력하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참여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임파워먼트를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파워먼트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임과 권력이라는 의미요, 파워가 결합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리더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 자원에 대한 통제력 등을 부하에게 배분 또는 공유하는 과정의 임파워먼트. 그래서 의사결정을 리더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임과 권한, 자원에 대한 통제력 등을 부하에게 배분하고 공유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팔로우십을 또 발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의사결정의 질. 양질의 의사결정은 올바른 추론에 의해 뒷받침되는 논리적인 결정인데요. 양질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들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는가? 그리고 모든 팀원과 협의하였는가? 또 추가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 팀 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가? 자, 의사결정의 질 내부보다는 여러 외부와도 협업을 통해서 또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팀원이 모두가 협의했는지도 한번 점검하고, 쟁점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는지, 어느 일방적인 한 측면만 다루다기보다는 여러 측면들, 모든 측면들을 고려해서 할 때 의사결정의 질, 양질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논리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구성원의 동참인데 구성원의 동참 매우 중요하죠. 뭐 할 때 팀워크 전원이 참여해가지고 어,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팀원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동참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팀원들의 찬동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을 꼭 고려해 봐야 되는데 모든 팀원이 의사결정에 동의하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모든 팀원이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동의하는 경우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팀원들은 의사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는 약간 주도성, 팔로우십도 여기 약간 주도적인 그런 역할과 또 의사결정. 팀원들의 의사결정을 열정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은 팀원들의 지지를 받는 결정은 팀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 이렇게 질문에 고려 사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외에도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구성원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점검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자, 남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내가 모르는 이런 상황도 남이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함께 가는 그런 방향, 그런 지도자.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물론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함께하는 사람들,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팔로우십의 의미와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팔로우십은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은 기억해 주세요. 팔로우십은 부하로서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훌륭한 팔로우는 상사한테 무조건 좋은 말 이렇게 막 그런 말만 하고 시키는 것만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리더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하며, 자, 여기 상사에 대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다 함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뒤에서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팔로십 유형을 아까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 주도형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뒤쪽에서 한번 정답 확인하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팔로십은 상사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동의만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건강하게 비판도 함께 해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죠. 자, 다음에 팔로십 이용을 적절하게 연결을 시켜보시오 되어 있는데 소외형은 자립적인 사람,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자, 수능형은 수능형은 팀플레이를 하고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하는데 실무형은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고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봅니다. 수동형은 판단 사고를 수동적이에요. 지시가 있어야 하고 리더에 의존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주도형은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자 모범형이고 여기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면서 그런 기업에서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 유형이죠. 네, 모범 유형입니다. 이 부분 학습 퀴즈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중간고사 볼 때도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3번에 다음 중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 5가지 중에 상식에서 벗어난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 네, 맞아요. 비판하지 말라. 어떤 것도 비판하지 말고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요구해. 최대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창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어라.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존중해 주어라 그러죠. 자극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관점을 바꿔보라. 팀원의 말에 흥미를 가지고 대하라. 자, 여기서는 3번.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어라가 정답입니다. 자, 훌륭한 의사결정을 드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다음 2가지 측면의 질문인데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의 질과 구성원의 동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자, 여기서 3번에서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걸 존중하라 그랬고 여기서 의사결정 이제 2가지 측면 고려해보라고 했는데 의사의 결정의 질을 결정하는 데는 쟁점 및 모든 측면을 다루었는가, 모든 팀원과 협의했는가, 추가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 팀 외부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가. 자, 2번에 구성원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팀원이 의사결정에 동의하는가, 팀원들이 의사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각자의 역할 매우 중요하죠. 의사결정을 하려면 자기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팀원들은 의사결정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측면에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자. 의사결정의 쟁점이 모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을 하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하고 질문을 완성해서 점검을 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5주차 학습 정리 시간인데요. 이제 팀워크랑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팀워크. 지금까지 계속 팀워크, 평소에도 팀워크란 말 많이 하는데 공동의 목적이 있고 상호 관계성 가지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팀은 팀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여기도 업무 분장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으로 운영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역할과 책임의 명료화, 조직화, 개인의 강점 활용, 리더십 역량을 공유, 팀 풍토를 발전, 의견의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닫힌 질문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들어주고 어떤 것도 문제시하지 않는 것. 객관적인 의사소통, 팀 자체의 효과성 평가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조직. 효과적인 팀은. 근데 여기서 팔로우십은 부하로서 바람직한 특성과 행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부하는 상사가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지원해야 하며 상사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건전한 비판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들은 헌신, 전문성, 용기, 정직하고 현명한 평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도 가지고. 네. 자, 팀워크를 촉진시킨 데는 동료 피드백 장려하기, 갈등 해결하기, 창의력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 참여적으로 의사결정하기 등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상으로 5주차 2차 시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한 학습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6주차 1차 시 리더십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